오늘의 위기 탈출 넘버원. 자취생활 중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솔로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비법, 자취생활 백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콜라는 김 빠진 콜라. 콜라병 속 탄산을 지키는 넘버원 비법은 눈 깜빡할 사이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 눈 건강을 지키며 스마트폰 안전하게 보는 법. 몸도 튼튼 안전도 튼튼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원. PC 대결을 해서 이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출연권을 얻으셨는데 제가 집 모든 가족이 같이 이렇게 모니터를 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박성광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박성광 씨는 자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야? 함께 TV를 본 그 사람은 누가 누구죠? 봤죠? 그죠? 가족 같은 여자 아니에요? 최가족시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근데 자취하세요 지금? 네, 제가 자취하고 있어요. 서로 꿀올 때는 없어요? 배고플 때? 때. 뭐 아프고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지 못해요. 아하. TV를 보다가 웃겨서 하하하 했는데 공허함 알죠? 너무 무서워. 더 서러울 때 그 아파서 파스 붙여야 되는데 혼자 파스 못 붙여. 맞아. 이러면서 좀 예쁘게 붙이고 싶은데 땅바닥에 패딩이 치면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놔요, 바닥에. 그게 뭐예요? 바닥에 깔고. 누우면 되죠? 그거밖에 없어. 대단하다. 아니 저는 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은데 네네. 솔직히 치킨 한 마리고 다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다 먹긴 먹어요. 아야 위기 탈출 넘버원 what's up yeah let's get it 안전부터 생활까지 까지 하는 우리 필요하지 바로 꿀팁 OR 꿀비법 알려줄게 다 채널 고정 yeah 스스로 자해, 불뗄 취.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며 생활한다는 뜻의 자취. 아주 그냥 입 아파 죽겠네. 자취 경력 10년. 다재다능한 끼로 똘똘 뭉친 개그맨 김태원이 혼자 사는 남녀들을 위한 자취 꿀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취하는 남자, 매력 있는 남자 김태원입니다. 자취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요,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때입니다. 우리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냉장고 크기도 좀 작고 그러다 냉장고가 보면 본인보다 자주 열고 작아요. 온도도 올라가고 보관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함께라면 오늘 남은 음식도 마치 막 만든 것처럼 맛있게 만든 신뢰감이 방법을 간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치킨. 바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우리 치느님 치킨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치킨은 항상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이렇게 두 마리 시키거든요. 네. 그럼 간혹 먹다 보면 후라이드가 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진 않는데 이렇게 남았을 때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사용하시는 코팅된 냄비들 있으시죠? 네. 이 냄비를 이용하시는데요. 이 냄비에 남은 치킨을 넣습니다. 저걸 눅눅히 좀 기름 안 넣어서 이렇게 약한 불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름을 안 두르고요. 치킨을 넣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게 아니면 좀 힘들겠네요. 연루해서 식은 치킨을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안 의사가 된 것처럼. 의사가 제가 다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선생님 치킨 뭐 가능할까요? 누구 치킨인데? 가능할까요, 근데? 그거 안 할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팅이 제대로 된 거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한데요. 이제 완성된 정말 어떻습니까? 치킨이 조금 전에 그 식었던 치킨 기억하시죠? 냉장고에서 방금 막 나왔던 치킨 그 치킨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마치 방금 배달 아저씨가 띵동 누른 것 같은 그런 느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야 돼. 튀김옷 진짜 빠르게 생각. 튀김옷이 정말 중요한데요. 신기한데? 소리가 나네요. 이거 낸거 아니야, 이거?
튀김도 튀김이지만 깜짝 놀랐는데 지금. 소리를 낸 거 아니야? 육즙. 저런 방법이 있었어? 아우 침 넘어가. 이 고기 안에 육즙. 간단하게 이 냄비와 주걱만 집에 있다면 다시 어제 그 맛있는 치킨을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스텝 2 족발. 보이네요. 야식계 뭐 원빈 같은 존재죠. 바로 족발 보쌈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데 끼가 날라 육즙이 다 날아가니까. 먹고 저렇게 남은 잘 넣어도 족발 한 다시 이 냉장고에 먹어야 되는 것 보관하면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윤기가 많이 사라지고 뻣뻣해. 이렇게 메마른 모습이죠. 자, 이런 족발들 제가 다시 맛있게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콜라겐 부분이 약간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맞아. 왜냐면 집안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 있으니까.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 이거니까 조심하시고요. 먹다 남은 아주 푸석푸석한 이 족발을 넣어주시고요. 이 뜨거운 물에 족발을 담가 줍니다. 다른 작은 그릇을 위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물이 족발에 들어갔을 때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은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요. 단 그래도 먹을 거면서. 10분이면 방금 주문한 족발을 여러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느낌. 초조하네요. 10분. 너무나 긴 시간인데 배달시키면 30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20분의 차이. 여러분들 20분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히 맛있는 족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도 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없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저의 이 자취방 노하우. 네. 자, 그러면 1 됐습니다. 자, 10분. 자, 10분을 기다렸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족발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맛 다시잖아요. 어떤지. 아, 벌써 뭐 냄새가 방금 뭐 주문한 것처럼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족발 보이십니까?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들야들해야 돼. 어떻습니까? 아, 윤기. 냉장고 안에서 수분이 달아나 메말라 있던 족발이 10분 만에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먹직스러운 족발로 변신했습니다. 진짜 새로 시킨 방금 거 아니에요? 배달시킨 이 족발 느낌 맛있게 드시는 방법 저와 함께 해보십시오. 진짜래. 맛있어 죽겠네. 스텝 3 피자. 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네, 바로 피자. 아 3종 세트죠. 피자 파스. 피자입니다. 근데 제가 꼭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두 조각이 다 남았네요. 한 판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데 저를 빵도. 두 조각을 많이 넣었거든요. 문제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렌즈. 3, 기본이죠 기본. 저거는. 그렇게 하면 가장자리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네? 못 먹어요. 딱딱해져서.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하는 일상적인 거죠. 한번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고 했네요. 왜냐면 늘어나진 않아요. 그냥 먹는데요? 그냥 딱 한 반만 맛있어요. 반만. 시켰을 치즈는 때보다. 축축 늘어져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빵입니다. 잘 아시네. 수분이 다 날아간 상태여서 봅시다. 맞아요. 이 봐봐. 질겨진다고 해야 돼. 맞아. 네, 여기 보십시오. 그냥 굉장히 이제 포기하는 거죠 뭐. 빵이 딱딱해지고 부드럽지가 않은데요. 원래 이제 어젯밤에 먹었던 피자는 그런 맛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빵은 부드럽고 촉촉해야 그게 바로 어젯밤에 먹었던 피자인데 맛있게 다시 먹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3분의 1만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을 3분의 1이요. 한 편에 같이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때울 때도 저러죠. 과연 어떻게 될지 떡 때울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든든하다. 털이 멋있네. 됐습니다. 기다렸던 피자를 함께 본인이 진짜 감정. 리액션이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완전 리액션이 아니야. 마치 오븐에서 나온 듯한 그래요? 약간 전자레인지가 스팀 오븐처럼 되는 와, 빵 살아있는 거. 딱딱하게 굳어있던 치즈와 빵이 종이컵 속 수분을 진짜 머금고 그냥 하면 저렇게 돼요 렌즈에. 촉촉하고 쫄깃해진 모습. 뭐가 살아있어. 어머나.
치즈도 좀. 스펀지처럼 뻣뻣하고 질겼던 끝부분도 와. 부드럽게 뜯어지네요. 야, 치즈 늘어나면 맛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 뭐. 이거 한동안 어제 그 맛이에요? 진짜? 오늘 제 자취방이 이태리가 됐습니다. 스텝 4 만두. 혼자 사는 남자들의 필수품이죠. 그쵸. 바로 냉동 냉동 만두입니다. 아,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면 항상 있는 거죠. 라면에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만두를 저는 간식으로 저거 한 드실 공장 때는 본인이 드실 정도 주식이 그 정도. 저것도 물 뿌려서 하면 훨씬 이렇게 맛있어. 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군대에서 많이 자작하게. 네, 나 진짜 나왔습니다. 맛있게 굽는 법 아는데. 보이시죠? 바로 했을 때 만두는 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겠다. 안에 좀 차갑나? 맛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이래나 예. 예. 이 끝에가 이제 좀 딱딱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나 또 입맛 까다로우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끝은 안 드시고 그냥 맞아. 끝 안 먹어. 끝 안 먹어. 두세 개는 안에가 차. 와 공감대.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죠. 아니 공감대 끝에 안 먹고 버려. 피자 꼬다리 버리듯이 이렇게 그냥 버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소식에 남길 수가 있어. 맛있겠다. 마치 방금 찐 만두처럼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물을 담으시고요. 만두를 물에 한번 담급니다. 담가서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먹는 거니까 손 씻고 하세요. 자, 보시나요? 물에 한번 담궜다 뺀 이 만두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비닐팩이 한번 괜찮아요. 증발은. 딱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역시. 자, 일단 조금 전에 돌렸을 때하고 다른 점은 보시다시피 이 만두 끝부분. 만두의 윗부분 요걸 봐야 됩니다. 이 수분이 저기 지금 먹으면 있죠? 달라. 아니, 연두리? 윤기가 나잖아요. 그래요. 윤기가. 일단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발라놓은 것 같다. 이 속은 사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만두피가 그래서 맛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끝부분, 만두의 끝부분이 여기는 이게 접히죠. 이렇게 부드러운 반면 이거는 굉장히 깜깜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만두피 끝부분을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지요?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만두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바로 물에 담궜다가 빼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분식점의 그 만두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자취 3년 차 미녀 개그우먼 김나희 씨의 자취 투입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자취를 3년째 하고 있는 개그우먼 김나희입니다. 네, 여러분 자취를 사는 하다 여자예요.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취생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곤란했던 상황. 오늘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스텝 1 오프너 없이 와인 따기. 어쩌다가 선물 받은 와인 너무 먹고 싶은데 와인 따개, 병 따개 없어서 맞아, 그냥 맞아, 그림의 맞아. 떡으로만 보고 있을 때가 있어. 다들 있으시죠? 맞아요. 저도 있거든요. 저는 이 와인을 어떻게 따야 될지 몰라서 젓가락으로 와인 코르크를 막 아예 넣은 적도 있어요. 같이 먹은 적이 근데 그때 이 방법만 알았더라면 바로 그 방법은 수건입니다. 실제로 수건을 따봤어요.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주시고 와인을 따봤습니다. 감싸주시고 되더라고요, 저게. 이 상태로 단단한 벽에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예. 안 깨져. 생각보다 세게 쳐야 되더라고요. 병 깨지는데? 나왔어. 아니요. 앞에 나와요. 압력 때문에 속는구나. 이거 보세요.
벌써 이만큼이 나왔죠. 다시 한번. 단단한 벽에 바닥을 두들길수록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와인 코르크. 조금 두껍게 해야 되겠네요. 좀 안전하게. 여러분, 이만하면 많이 나왔죠.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먹는 거죠. 무슨 일 있어요? 아 근데 좋아하는 거요? 어느 정도에 이렇게 뽕뽕 여러분,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네. 빼야지 이제. 이제 이 정도 올랐을 때 손으로 손에 잡힐 만큼 올라온 코르크를 손으로 돌려서 빼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쉽게 빠졌습니다. 아니 여자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스텝 2. 무거운 가구 혼자 옮기기. 이거 어려운데. 몇 안 되는 가구들이지만 그래도 예쁘게 꾸미고도 싶고 공간 활용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혼자 옮기기는 너무 무거운 가구들, 아이고, 어떻게 그 옮겨요? 가구들을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짠! 바로 유리 세정제입니다. 이 세제가 일반 세제보다는 덜 미끄럽지만 물보다는 더 미끄러운 그런 세제예요. 그럼 이걸 밑바닥에 살살살살 뿌려볼게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하고? 살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오! 이렇게 제가 힘이 센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옮겨볼까요? 앞으로도 자유자재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간편하죠? 무게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옮기기 힘들었던 가구 아래쪽에 유리 세정제를 골고루 뿌려주면 바닥과 가구 받침 사이를 유리 세정제가 부드럽게 해줘 혼자서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스텝 3. 이불 커버 한 번에 교체하기. 여자방에서 어떤 이럴 때 누가 이불을 쓰느냐에 잡아줬으면 따라 그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빨대 다 됐다. 이불 커버를 갈아야겠어요. 같이 움직여야 돼. 맞아요. 큰맘 먹고 혼자서 이불 커버 갈기를 시도했지만 꼬이고 엉키고 아, 저거 너무 짜증나. 잡아주면 끝나거든. 결국 지쳐서 포기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실험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집은 이불 커버 위에 이불 솜을 올리고 양쪽 끝을 잘 묶고 고정해준 다음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줍니다. 말아요? 그런 다음 지퍼 있는 쪽부터 뒤집어주기만 하면 깨끗한 이불 커버로 손쉽게 교체 성공! 이렇게 해서 다시 많아봐요. 스텝 4. 원피스 지퍼 쉽게 올리기. 맞아. 이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직접 원피스를 입고 보여드릴게요. 완벽하게 지금 옷을 갈아입은 것 같죠? 그런데 아이고야. 아이고. 딱 저만큼이 남아요. 딱 저만큼. 그 손이 잘 안 닿는 손이. 지퍼가 안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 저게. 안다. 저거 어떻게 누구한테 하려고 넣어. 이렇게 억지로 지퍼를 올리려고 하면 덥고 땀나고 화장 지워지고 어깨에 담까지 나잖아요. 이럴 때 무슨 방법 없을까 고민하셨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옷핀에 줄을 묶고 이렇게 원피스 지퍼에 달아주면 됩니다. 난또 무식할 거라고. 자, 여러분, 제가 옷핀을 단 원피스를 이제 입고 나왔습니다. 실과 옷핀을 이용해 지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잡고.
어떻게 가? 너무 간편하죠? 원피스를 입고 액세서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아 목걸이. 근데 이 팔찌가 혼자서는 너무 차기가 어려워요. 손가락 쥐나 계속 흘러내리게. 그리고 이불에 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대고. 걸린다 싶으면 빠져. 허벅지에 되잖아요. 이러다 쥐나겠어요. 이거 무슨 방법이 없나 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건? 외웠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되나요? 이걸 테이프로 팔찌 한쪽을 손목에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맞아. 누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진짜 난 정말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야, 그러네요. 그렇네. 많이 저 생각 못했지. 저것도 귀찮다고 이렇게 손쉽게 팔찌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예쁜 원피스도 입었겠다. 팔찌도 찾겠다. 전 외출할게요. 여러분 안녕. 전국에 계시는 혼자 갈려들 혼자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오늘의 꿀팁 꼭 기억하세요. 사실 뭐 아니 태호 씨도 자취 오래 하셨는데 특별한 자취 팁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이게 바나나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요걸 또 한 번에 다 못 먹어요. 못 먹지. 분명 이거 까만 점이 생긴다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 달라고 따다가 다 우는 거. 다 떨어져요 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변형이 안 되고. 또 있어요. 집에 이런 랩들이 있잖아요. 있죠. 랩들을. 이 바나나 끝 쪽에 이쪽을 싸주시면 돼요. 그냥 분리되는 부분 어디를? 네네. 위에 랩을 이용해서 한 두세 번 정도 꼭 이렇게 싸주시면 이 부분만요? 네. 그렇게 한다고 된다고? 이 바나나가 정말 착하고 순수한 게 요렇게 하면 해주면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는 줄 알아요. 어머 자기가 자기가 저 들었어요. 옷걸이 같은데 매달아놓으면 그렇죠. 자기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줄 알고. 내가 저런 얼굴 까먹고. 저는 이제 과자를 좀 좋아해서 눅눅해질 때가 있어요. 아, 또 접는 법이 있나요? 그렇죠. 눅눅해지지 이거 좋네요. 않게.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약간 식으로. 아니네요. 약간 그리고 똑같이 양 옆을 이렇게 겹치게끔. 겹치게끔. 교집합으로. 네. 이렇게. 여기 꼭 남겨두셔야 돼요. 남겨야 돼요. 남아야 돼요. 남았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뒤집어요? 네. 뒤집어요? 뒤집습니다. 바닥에서 끝을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요. 접어줘요. 예. 몇 번 더 접어줘요. 더 접어. 돌. 요 정도 남겨주시고 이 끝 모서리 부분 대박. 대박 사건이다. 네. 오. 모서리 부분을 우와, 이거 돼. 그죠? 오 마이 갓. 거꾸로 털어보세요. 아 이러면 되네. 다시 팔아도 모르겠어요. 다시 팔아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정말 진짜 유용하긴 하네요. 움직이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는 것이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그 결과 9명의 실험 요원 중 8명이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가성근시 증상을 보였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이 우리의 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금부터 걸린다는 시선 추적기라는 장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처럼 생긴 이 시선 추적기를 착용하면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추적해서 시선이 정확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때 화제가 됐던 실험이잖아요. 10대 어린이 남녀 2명, 맞아요. 20대 남녀 2명, 총 4명의 실험 요원에게 착용시킨 뒤 각각 5분간 책을 읽고 TV를 시청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우리 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상시의 눈동자 움직임을 확인해 볼 텐데요. 10대 남자 어린이의 시선입니다. 사방을 살피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특히 물건 위주로 시선이 움직이는 모습. 그렇네요. 계속 물건만 보네 앞에 있는. 할 게 없으니까. 5분간의 눈동자 움직임을 점으로 표시해 본 결과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20대 성인 남성의 시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은 물론
촬영팀까지 골고루 둘러보는 모습. 5분간의 눈동자 움직임을 점으로 표시해본 결과 역시 눈앞에 큰 물건들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4명의 실험 요원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땐 어떨까요? 이번에도 역시 시선 추적기를 착용하고 5분간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20대 성인 여성의 시선인데요. 시선의 폭이 책 안쪽에 집중돼 있지만 좌우로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 진짜 읽으신 거죠? 4명의 실험 요원 모두 책을 읽을 때 시선의 좌우 움직임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책 보다가. 자, 이번엔 TV를 시청해 보겠습니다. TV. 10대 여자 어린이의 시선인데요. 5분이 흐른 뒤 눈동자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니 TV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에도 시선이 자주 흩어집니다. 4명의 실험 요원 모두 5분간의 눈동자 움직임을 점으로 표시해 본 결과 TV를 중심으로 조금씩 벗어나 있는 시선들. TV만 보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어떨까요? 처음 5분은 SNS나 인터넷 기사 위주로, 그 이후 5분은 동영상을 감상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스마트폰으로 SNS와 인터넷 기사를 본 실험 요원의 시선입니다. 시선의 반경이 스마트폰 안에 모여 있지만 스크롤의 움직임에 따라 눈동자가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근데 어쨌든 자, 저 동영상을 조명만 감상할 때는 조명하진 어떨까요? 않네요. 미세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시선이 스마트폰 중앙에 거의 머물러 있는데, 절대 밖으로 안 나가요. 인터넷 기사를 볼 때와 동영상을 볼 때 심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니, 두 상황 완전히 모두 달라요. 좁은 스마트폰 화면 안에 시선이 모여 있는 모습. 딱 보니까. 평상시의 눈동자 움직임, 아, 그래서 눈이 아팠구나. 책을 읽을 때, TV를 시청할 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볼 때와 동영상을 볼 때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동영상이 더 심해요. 스마트폰 같은 작은 화면을 눈앞에 가까이 두고 집중해서 보는 행동은 눈 조절을 하는 근육을 긴장시켜 눈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시간 반복될 경우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주위 근육이 마비돼 가성 근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반면 평상시나 TV를 시청할 때처럼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시선의 폭도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눈 근육에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 중간에 가끔씩 멀리 봐서 가성 근시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선의 폭을 좁혀 가성 근시를 일으킬 수 있는 스마트폰 시청. 스마트폰이 눈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이뿐만일까요? 다른 방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요원들에게 카메라가 고정된 헬멧을 씌운 뒤 이전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5분간 TV 시청, 독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때 눈 깜빡이는 횟수를 세보겠습니다. 5분에 약 100회 정도 깜빡여야 정상. 5분에 100회. 자, 먼저 특별히 무언가를 보지 않는 평상시는 어떨까요? 10대 어린이 관찰 시작. 이거 5분 생각보다 길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5분 경과. 결과는 각각 82회, 154회.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이번엔 20대 성인 남녀입니다. 또 의식을 하면 또 사실 또 네. 남자분은 계속 눈을 돌리시고. 5분 경과. 여자분이 결과는 각각 142회, 와, 차이 많아요. 128회. 4명의 평상시 눈 깜빡임 횟수는 평균 126.5회로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요. TV를 시청할 땐 어떨까요?
20대 여성의 평상시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이 재밌나 봐요. 네, 웃고 있어. 재밌게 나왔나 봐요. 표정이 후경이다. 오케이. 5분 경과. 그런가 봐요. TV를 볼 때 눈 깜빡임 횟수는 107회. 평상시에 비해 35회 줄어들었는데요. 실험요원 4명 모두 관찰한 결과 평균 96.5회로 평상시에 비해 30회 정도 눈을 덜 깜빡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더 피로해질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땐 어떨까요? 이번에 10대 여자 어린이의 평상시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 5분 경과. 눈 깜빡임 횟수는 36회. 평상시에 비해 46회 줄어든 결과 실험요원 4명 모두 5분 동안 책을 읽으며 눈을 깜빡인 횟수는 평균 약 73회로 평상시에 비해 53회 덜 깜빡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TV를 시청할 때보다 책을 읽을 때 눈을 덜 깜빡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험 결과 사물과 눈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책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인터넷 기사나 SNS를 볼 때와 동영상을 감상할 때 두 경우를 나누어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평상시 상태와 비교해 보는데요. 먼저 10대 남자 어린이가 5분간 인터넷 기사와 SNS를 볼 때입니다. 결과는 75회. 동영상을 볼 땐 어떨까요? 결과는 59회. 인터넷 기사를 볼 때보다 동영상을 볼 때 16회 눈을 덜 깜빡였는데요. 자, 그럼 20대 남성은 어떨까요? 먼저 5분간 인터넷 기사와 SNS를 본 결과 눈 깜빡임 횟수는 66회. 다시 5분간 동영상을 감상하는데요. 그 결과는 54회. 이번에도 동영상을 볼 때 눈을 12회 덜 깜빡이는 것으로 확인. 4명의 실험요원 모두 관찰한 결과 인터넷 기사나 SNS를 볼 때보다 동영상 감상을 할 때 평균 7회가량 눈을 덜 깜빡였습니다. 더구나 평상시와 비교해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평균 약 74회나 덜 깜빡이며 5분에 100회 이상 눈을 깜빡여야 하는 정상 수치에 비하면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근데 눈을 안 깜빡이면 이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 습관은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른 것도 좀 봐야 그런 게 움직이는데. 스마트폰처럼 좁은 화면을 집중해서 쳐다보면 눈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고 눈을 크게 떠서 눈물 증발이 평소보다 빨라져 눈이 건조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스마트폰 화면 같은 발광체 물체는 각막의 표면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안구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에도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안구 건조증 이 종이의 정체는 눈물 양을 측정하는 검사지입니다. 평상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차이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5분간 평상시 상태로 있다가 검사지를 부착한 뒤 3분간 눈을 감고 눈물 양을 측정하겠습니다. 이때 검사지에 눈물이 10mm 이상 흡수돼야 정상인데요. 그 결과 실험요원 4명의 평상시 눈물 양은 평균 16.5mm로 정상 수치.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역시 인터넷 기사나 SNS를 볼 때, 동영상을 볼 때 두 상황의 결과를 비교해 볼 텐데요. 각각 5분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뒤 검사지를 부착하고 3분간 눈을 감아 눈물 양을 측정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 SNS를 볼 때 눈물 양은 평균 10mm. 자, 그렇다면 동영상을 감상할 때는 어떨까요? 결과는 8.75mm. 평상시 평균 16.5mm에 비해 동영상을 볼 때 가장 안구가 빨리 건조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건조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구 건조증은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듯한 이물감과 쓰라림, 눈부심의 증상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안구 충혈이나 통증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하면 각막 혼탁을 유발해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눈을 자주 깜빡여주고 50분에 10분씩 휴식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내 안구 건조증 진료 환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는데요.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10세 미만 어린이 안구 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안구 건조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보급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대한 과도한 애착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을 살펴보는 것만큼 당신의 눈도 한번 보살펴주는 건 어떨까요? 아니, 저희가 잠깐 동안 실험을 집중해서 봤는데도 벌써 눈이 건조해진 느낌이 드는데 이쯤 되면 그거 해야죠. 지난해 배웠던 저 보면서 계속 했어요. 그럼 전문 선생님? 네, 오늘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하나, 둘, 셋. 자, 아래요. 하나, 둘, 셋. 셋. 자, 위에 갑니다. 잘 재밌어요. 하나, 둘, 셋. 시원해. 시원해. 진짜로 밝아져. 피부가 확 나가. 밝아진 느낌이에요, 지금. 아니, 진짜 많이들 해보세요. 저희가 웃기려고 한 거 아니죠? 진짜요? 진짜 눈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한 겁니다. 돼지고기를 이용하다가 주변에서 혹시 이러고 하면 눈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다 보면 또 나도 지금 TV 보시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6명이 동시에 눈 건강을 얻고 잘생김을 잃었네요. 괜찮아요. 원래요, 원래. 네. 몇 살이다? 몇 살? 오늘의 넘버원 캐스터 그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위기 탈출 넘버원 캐스터 마마무 솔라입니다. 저 솔라와 함께하는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하루만 보관해도 김이 팍 빠져버리는 탄산음료. 여러분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근데 김 빠진 탄산음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양한 노하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검증해보겠습니다. 탄산음료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넘버원 노하우 스텝 1. 페트병을 거꾸로 세워서 보관하라. 이거 많이 하죠. 네,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개봉하지 않은 1.5리터짜리의 콜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250ml 한 잔을 따라 마시겠습니다. 탄산 많다. 예전에 마시면 회사에서 뭐 저 첫 잔이 제일 맛있잖아요. 지금 나오죠. 이제 페트병을 거꾸로 세워서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할 건데요. 거꾸로 세우면 자꾸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컵에 받쳐서 넣어두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세워 보관하는 페트병은 참가번호 1번. 저런 팁 있었네요, 또.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법 보여주세요. 탄산음료를 오래 보관하는 노하우 스텝 2.
페트병을 찌그러뜨려서 보관하라. 네, 이번에도 역시 개봉하지 않은 새 콜라를 준비하시고요. 아까와 똑같이 250ml를 정확하게 따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혼나겠는데요, 사장님? 네, 저는 방금 전에 마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PD님께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일석이조예요. 시원하게 한 잔 드링크 하세요. 네, 제가 그럼 이제 페트병을 찌그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거 많이 합니다. 전 저거 많이 해요. 그러면 찌그러뜨린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래야죠. 네, 이렇게 찌그러뜨린 콜라병을 거꾸로 세워둔 콜라병 옆에 나란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그냥 그대로 놓고 찌그른 다음에 엎어놓고. 참고로 2번 찌그러뜨린 페트병. 탄산음료를 오래 보관하는 노하우 스텝 3. 병따개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라. 뒷면이 이렇게 생긴 병따개 본 적이 있으시죠? 이 동그란 홈에 페트병 뚜껑을 끼워 꽉 닫는 겁니다. 콜라 뚜껑을 닫을 때 병따개를 이용하면 더 꽉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콜라 뚜껑에 홈 부분 끼우고요. 돌려주시면 손에 힘이 덜 가는 반면에 더 꽉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로 했었어, 위로. 아, 그래, 맞아. 그러다 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헛돌잖아요, 나중에. 참고로 3번 병따개로 뚜껑을 닫은 페트병 역시 냉장고 안에 나란히 보관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티즌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3가지 방법대로 콜라를 보관해 봤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인 손으로 돌려서 콜라병을 함께 보관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해야죠. 손으로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페트병은 참가번호 4번. 총 4가지의 방법으로 보관한 탄산음료. 이 중에 탄산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넘버원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이제 48시간 뒤에 이 4개의 콜라병의 탄산량을 비교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넘버원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집중이 잘 됐어요, 네. 오늘. 사실 탄산음료 뭐 자주 먹으면 안 좋다고 하지만 그 목이 찢어지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꼭 생각나고 이거 한 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치킨이나 맥주 먹을 많이 때. 먹었을 때는 그런 걸로 뚫어준다는 느낌이 한 번쯤은 또 뚫어줘야죠. 네.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뚫어볼까요? 안녕 좀 주세요. 실험을 했던 예. 저희 넘버원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관했던 네네. 탄산음료 김이 많이 빠졌겠죠. 그리고 넘버원 방법인데요. 자, 3가지 방법 중에 1위를 한 이 그 방법인가요? 네. 얼마나 탄산이 살아있을지 그래요? 한번 우리가 저희가 마셔보시겠어요? 맛을 한번 네. 일반적인 거 한번. 네. 어때요? 원하는 그 맛이에요? 이거 거슬리는데? 표정 보세요. 표정이 벌써 그냥 이건 아니야라는. 그냥 단 물이에요, 이거는. 전혀 뭐 산산이 이거 한번 없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별로요? 자, 넘버원 방법입니다. 네, 얼마나 탄산이 살아있을까요? 아, 이거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근데 일단 보기부터 고기부터 올라와요. 네. 톡톡 터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쳤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거 확실히 나와요. 확실히. 자, 그러면 탄산을 지키는 노하우 3가지가 소개가 됐는데 이 중에 어떤 방법이 넘버원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저는 똑같이 똑바로 세워놓는 것보다 좀 역방향으로 이렇게 좀 뭐 탄산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오히려 생길 거꾸로 것 놔두면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아예 없으니까. 전 2번. 저 3번 없으니까 이제 3번 할게요. 그래요. 왜냐면 공기가 들어가고 새 나가는 걸 꽉 막아주니까. 그렇죠. 좀 네네.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네네네. 이게 또 가장 또 근데 저는 2번. 2번. 뭔가 이렇게 압력을 찌그러뜨리기. 부피 자체를 줄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도. 병따개로 뚜껑 닫고 거꾸로 세워놓으면 최고일 것 같긴 한데.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고 거꾸로 세우고. 그렇지. 혹시 3가지 다 합친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럼 목구멍이 찢어지죠. 너무 세져가지고, 그죠? 톡 쏘는 탄산음료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참가번호 1번 거꾸로 세워서 보관하기. 참가번호 2번 찌그러뜨려서 보관하기. 참가번호 3번 병따개로 뚜껑을 꽉 닫아 보관하기.
참가번호 4번 손으로 뚜껑을 닫아 보관하기. 오히려 4번 알지. 이 중에 탄산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넘버원 노하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실험을 시작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 전에 넣어두었던 모습 그대로죠? 자, 그럼 모두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병 뚜껑을 열 때 소리만 들어도 탄산이 얼마나 빠졌는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지금부터 콜라병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쉿, 소리에 집중하세요. 자, 먼저 일반적인 방법이죠. 참가번호 4번 손으로 뚜껑을 닫아 보관한 콜라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보다 세야지 많이 자, 거죠? 그렇다면 각각의 방법으로 보관한 콜라의 소리는 어떨까요? 먼저 참가번호 1번 거꾸로 세워서 보관한 콜라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이 소리야. 이번엔 참가번호 2번 찌그러뜨려서 보관한 콜라의 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관했던 참가번호 4번 콜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평가네요. 자, 이제 참가번호 2번 찌그러뜨려서 보관한 콜라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번호 3번 병따개로 뚜껑을 꽉 닫아서 보관한 콜라의 소리를 확인해 볼 텐데 그 전에 한 번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관한 참가번호 4번 콜라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죠? 자, 참가번호 3번 병따개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 콜라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하나는 약해요. 의외로 센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페트병의 뚜껑 여는 소리를 연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기 평가. 요거 센데. 2번. 2번. 어떻습니까?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하,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한 검증 방법. 위기 탈출 넘버원 대 콜라 높이 튀기 대회. 각각의 방법으로 보관한 콜라병 안에 탄산량을 증폭시켜주는 같은 양의 사탕가루를 넣고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콜라 기둥의 높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운 콜라를 사용하는 만큼 단 한 번의 실험으로 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험에 콜라들이 운명이 달려있네요. 참가번호 1번 거꾸로 세워서 보관한 콜라. 페트병 안에 사탕가루를 넣은 뒤 살살 흔들어주면 콜라 기둥 발사. 이게 뭐야? 이게 뭔데? 1번이요. 이게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순식간에 2m 이상 솟아오르는데 저한테 혼나죠. 거꾸로 세워서 보관한 콜라의 기록은 2m 10cm. 이게 뭐라고 들었는지 2번 잘하셨는데 현재 순위 2위에 오릅니다. 참가번호 2번 화이팅. 찌그러뜨려서 보관한 콜라. 이번에도 역시 사탕가루를 넣은 뒤 흔들어주는데 2번 화이팅.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콜라 기둥. 거꾸로 세워 보관한 참가번호 2번 콜라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최고 높이 3m 10cm를 기록합니다. 무려 1m나 더 높은 기록으로 1위에 오른 참가번호 2번 찌그러뜨려서 보관한 콜라. 이번엔 참가번호 3번 병따개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 콜라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콜라 기둥의 높이를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앞선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힘차게 솟아오르는데 놀랬으면 안 되나요? 놀랬죠. 조금은 아쉬운 높이 2m 40cm를 기록하면서 현재 순위 2위.
거꾸로 세워 보관한 참가번호 1번 콜라가 3위로 내려앉습니다. 터지고 좀 날렸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방법이죠. 참가번호 4번 뚜껑을 손으로 닫아 보관한 콜라는 어떨까요? 약간 약체예요. 이번에도 역시 약체예요. 콜라병에 사탕가루를 넣고 흔들어주는데요. 자, 과연 그 결과는? 이런 70cm에 그쳤는데요. 정말 내가 마시고 있었다. 최종 결과 뚜껑을 손으로 닫아서 보관한 콜라가 70cm로 4위, 거꾸로 세워서 보관한 콜라 2m 10cm로 3위, 병따기로 뚜껑을 닫아 보관한 콜라가 2m 40cm로 2위, 찌그러뜨려서 보관한 콜라가 3m 10cm의 압도적인 기록으로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탄산음료 마개를 따게 되면 페트병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음료 속에 녹아있던 탄산이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하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콜라를 찌그러뜨려 보관하는 방법은 페트병 안의 기압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음료 안의 탄산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세우거나 병따기로 뚜껑을 꽉 닫아 보관하는 것 역시 병뚜껑의 미세한 틈으로 탄산 기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탄산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효과가 좋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렇게 페트병을 찌그러뜨리고 병따개로 꽉 잠궈서 거꾸로 보관을 해야겠어요. 그럼 3콤보로 탄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죠? 잠깐! 그런데 잠시만요. 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유리병으로 된 콜라는 찌그러뜨릴 수도 없고 이렇게 병따개로 꽉 잠글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마셔야지 뭐. 이걸로 콜라병 탄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유리병에 담긴 탄산음료 숟가락을 이용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숟가락을 이렇게 거꾸로 넣으면 탄산이 보관이 된다는데 저건 지금 노래하는 뭔가 어디서 너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좀 뭔가 노래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개의 유리병 콜라를 준비한 뒤 첫 번째 병은 뚜껑을 연 채로, 두 번째 병은 숟가락을 거꾸로 꽂아 보겠습니다. 이때 병 속에 들어간 숟가락 손잡이 부분이 음료에 닿아야 하는데 이 상태로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한 뒤 두 유리병에 담긴 음료의 탄산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유리병에 담긴 음료를 각각 잔에 따라 보는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엔 pH 농도 측정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음료 안에 탄산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pH 농도가 낮게 측정됩니다. 먼저 뚜껑을 연 채로 보관한 콜라의 pH 농도는 2.09. 자, 그렇다면 숟가락을 꽂아둔 콜라의 pH 농도는 어떨까요? 결과는 1.94. 뚜껑을 열어둔 채로 보관한 콜라보다 0.2로 낮은 수치로 그만큼 더 많은 양의 탄산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도가 낮을수록 탄산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녹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병보다 열 전도율이 더 큰 금속 소재의 숟가락을 꽂아두게 되면 냉장고 속에 냉기를 잘 전달해서 온도가 더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탄산을 비교적 더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리병에 담긴 탄산음료나 맥주, 이제는 숟가락을 거꾸로 꽂아서 보관하십시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탄산을 지키는 넘버원 노하우 어떠셨나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남은 콜라에 활용해 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김바늘 콜라는 안녕! 여러분도 안녕!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위기탈출 넘버원에도 든든한 안전관리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저 쫑국쫑국
김종민만 믿으시라고요. 맞아. 너무너무 듬직해요. 이상 원본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아갔어 별처럼 내게 꽂히겠어